나왔어. 우리가 못하는 사람. 예은아. 아, 제가 뜯어보네. 예은아 되게 사람 좋으시? 아니, 너무 기다려 봤어. 아, 왔습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 멀리 오셨습니다. 남양주에서. 부천, 네. 보잘것없는 부천까지. 먼 길 오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부천 쉼터, 부천시 청소년 일시쉼터에서 청소년들 만나고 있는 이동엽 팀장이고요. 저희는 사실 직위라는 게 없습니다. 제 직위는 팀장이고요. 팀장은 그냥 말한 팀장이고, 아이들은 저를 총괄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홈페이지 와보시면 이제 저희 직원들의 별칭이 있고요. 청소년들, 저희 직원 안에서도 여러분들 또래들이 저를 똥파리라고 부릅니다. 존칭을 쓰지 않아요. 이건 저희가 아이들하고 제가 만나는 청소년하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벽을 허물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한 방법이라 나름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쉼터를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쉼터에 대해서 알고 오신 분 계세요? 청소년 일시쉼터 들어오신 분? 남양주에도 한 곳 있죠? 네. 그죠? 거기서 저희 이야기를 했다는데 사실 보잘것없습니다. 보시는 게 다고요. 금요일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부산합니다. 왜냐하면 7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거리 상담을 해요. 천막을 4개를 치고 오는 청소년들 만나고 상담하고 밥 먹고 프로그램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그날이라 여러분들 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오지 마세요. 쉼터 이야기 좀 해볼게요. 부천시 청소년 일시쉼터, 여기는 별사탕 카페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들 가진 이 리플렛에는 별사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저희가 2013년 10월 25일 날 그러니까 개업을 했습니다. 그때는 별사탕 카페로 개업했어요. 왜 그럴까요? 저희 쉼터는 보통 쉼터는 지역에서 기피 시설이라고 합니다. 기피 시설이 뭐죠? 피하게 되는. 그럼요. 이 지역 주민들이 쉼터 오는 걸 굉장히 심하게 반대했어요. 왜? 분위기 된다고, 장사 안 된다고. 그래서 쉼터 이름을 좀 더 순하게 바꾸면 사람들이 모르지 않을까 해서 카페라는 단어를 붙였고요. 이제 재단, 가톨릭 아동 청소년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재단은 인천교구, 인천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에 한 곳이고요. 저희 재단 안에 시설들은 별자를 붙여요. 별마루, 꿈꾸는 별, 이런 식으로 바다의 별. 그래서 저희는 별사탕. 올해부터는 카페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페를 쓰니까 커피 마시러 와서 커피를 팔지 않아요. 이렇습니다. 2013년 10월 25일 날 개소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2층, 3층 그대로 위에 한 층을 더 쓰고 있습니다. 한 층당 58평씩 해서 116평 운영되고 있고요. 3층은 여러분들 또래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남자 10명, 여자 10명 이렇게 총 20명 지낼 수 있고요. 3층에는 샤워실, 화장실, 아이들 방 넷, 그 다음에 컴퓨터, 책, 화장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시쉼터는 24시간부터 최대 7일까지 청소년들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7일이 지나면 다시 퇴소를 했다가 재입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좋은 말이에요. 굉장히 딱딱한 말이라 여러분들한테는 좋지 않아요. 교과서적인 말들이에요. 저희 쉼터, 저희 재단의 핵심 가치입니다. 일시쉼터는 위기 청소년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예를 들면 새벽에 3시에 쉼터 문을 두드려요. 제가 문을 열면 얼굴이 피떡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서 그래요.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쉼터에 오면 어떻게 해요? 제가 데리고 병원에 가요. 응급실로. 4시에 경찰이 이 친구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뭐 새벽 4시, 5시, 6시, 1시, 2시. 쉼터는 24시간 365일 운영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아요. 새벽 언제라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정이 있는 친구들, 뭐 부모님이 걱정하는 친구들은 오자마자 돌려보냅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하죠. 저희 상담원들이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당신의 딸이, 당신의 아들이 쉼터에 왔습니다. 좀 데리고 가십시오. 왜냐하면 쉼터는 가정보다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들보다 나이 많은 언니 오빠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모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쉼터에 온 건 아니거든요. 이게 쉼터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쉼터는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도와주긴 하지만 그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공간들을 저희가 제약하지 못해요. 야, 너 앞으로 얘기하지 마. 한마디도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 근데 그 친구들 자유를 침해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아이들 이야기 나누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밥 먹고 게임하고 이런 건 청소년 자유잖아. 제가 그걸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학교를 그만두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동아중학교를 그만뒀어, 친구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앞으로 뭐 해야 돼요? 검정고시를 봐야 돼요? 생각해 본 적이 없죠. 학교를 그만두면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뭐 혜택들, 지원들 탁월하게 줄어듭니다. 제가 봤을 때 95% 정도는 줄어들 것 같아요. 요즘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뭐 이런 것들이 시, 도마다 생깁니다. 왜? 부천만 해도 연간 1200명 탈학교를 합니다. 자퇴를 한다는 거죠. 동아중학교 전교생이 몇 명이죠? 773명? 750명으로 잡으면 동아중학교보다 조금 규모가 적은 학교 2개가 없어집니다. 매년 부천에서는. 초중고를 다 합쳤을 때 연간 1200명이 자퇴를 하죠. 가출은 학업 중단과 관련이 있을까요? 자,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출이 학교를 자퇴랑 비례한다. 맞습니다. 가출하면 학교를 거의 대부분 그만둡니다. 제가 봤을 때 열의 9은. 왜 그만둡니까? 네. 어떤 말씀이 대답을 부모님한테 전화가고 뭐라고요? 부모님한테 연락가는 내가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집을 나왔어. 어떤 나 이름을 말씀? 짓고서 하면서 집을 나왔어. 엄마 보기 싫어. 맨날 야단 치고 잔소리하고 싫어 죽겠어. 집을 나왔어요. 다음날 학교를 가. 엄마가 잡고 온다고. 그죠? 엄마가 잡고 내 새끼 있는데 다 알잖아. 잡아와요. 가출, 그건 제대로 된 가출이 아니에요. 보통 가출을 시작하면 학교를 다니지 않아요. 부모님이 금방 찾거든. 담임쌤이 뭐 동엽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엄마 찾아보러 오잖아. 학교를 그만두는 건 청소년 시기에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만들어요. 보통 제가 만나는 청소년들은 초졸이 많아요. 초졸. 19살 먹은 애가 초졸이에요. 그러면 제가 뭘 합니까? 검정고시를 치라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19살임에도 불구하고 체급은 이만해. 생각은 아직 초등학생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에서 그 시기에 맞는 단어와 사고와 행동, 그 다음에 교육들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그 생각들이 그대로 그 나이에 멈춰버려요. 왜? 나는 갖고 있는 게 초등학교 단어밖에 없어요. 초등학교에서 배운 단어 그게 다야. 난 그걸로 일상생활을 하는 거죠. 사회에 나왔는데 사회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수학 가르쳐요? 국어 가르쳐? 아니에요. 욕 가르치잖아요. 게임하고. 사회에서 배운 단어들이, 언어들이, 행동들이 여러분 삶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을 가르치는 거죠. 19살 아이가 초졸로 왔을 때 지적장애라고 들어봤어요? 네. 여기 조금 아픈 친구들이죠. 근데 의심을 해요. 얘는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지능이, 나의 사고가 멈춰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퇴보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시기에 학업을 그대로 마치는 건,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한테 제발 고등학교라도 졸업하라. 대학교는 꿈도 안 꾼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라. 부탁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저희 소장님은 신부님이세요. 최인비 소장님. 별명은 까치. 왜? 까치라니까. 저희 과장님, 네, 이건 뭐 좋은 말 썼대요. 매트릭스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다가 제 저고요. 아치는 뭐예요? 양아치야. 따까리예요. 이거는 뭐 별 좋아한다요. 알이 주둥아리예요. 아이 또라이. 이거는 뭐 그 심슨 가족이죠? 그 닮았다고 심슨. 이렇게 저희 임마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저희 이름을 잘 몰라요. 제 실명을 잘 모릅니다. 누구 선생님 하지 않습니다. 똥파리라고 부르십니다. 일시 쉼터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쉼터가 부천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찾아가서 가출 예방 교육. 가출하면 어떤 게 위험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출하기 전에, 집을 나오기 전에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봅시다. 이런 일을 하고요. 가장 큰 것들이 의료 지원을 해요. 병원을 다닙니다. 왜냐하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가출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질병이나 위생에 취약해요. 어떤 게 그럴까요? 씻는 거. 그렇죠. 저희가 가장 많이 가는 게 산부인과. 뭐 뜻하지 않게 성관계를 했을 때 성병을 받을 수 있고요. 거리 생활이 오래되면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에 위생적으로 좋지 않아서 오자마자 저희는 여자친구들은 산부인과를 데리고 갑니다. 남자친구들은 치과. 씻지도 않고 양치도 안 해요. 이 다 썼어. 그래서 치과를 데리고 다니고, 또 정형외과. 아파서 부러지거나 멍들거나 아프거나 그렇게 해서 보통 피부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뭐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가는 겁니다. 의식주제공. 내가 진짜 빤상 한정을 거치고 여기 왔어요. 다 입혀서 보내요. 다 했어요, 다. 뭐 신발은 3디다스를 주지만 바지부터 티셔츠까지 다 했어요. 저희는 그냥 집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다 있어요. 뭐 없을 것 같은 거 한번 말해보세요. 질문 받아도. 고데기도 있고 매니큐어 다 있어요. 속옷도 사이즈별로 다 있어. 남자 여자 청소년이 오고요. 9세에서 20세. 20세. 9세? 예, 9세부터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이라고 한 나이는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21살, 22살, 23살, 24살까지 입소를 받아봤어요. 이 친구들이 성인이잖아. 그러니까 어린애들한테 너무 나쁜 본을 보였어요. 자기가 사회생활 하면서 뭐 저질렀던 범죄 이야기, 어떻게 하면 뭐 마트는 잘 털고 이런 나쁜 것들을 애들한테 가르쳐서 그때부터 끊어버렸습니다. 20세까지만. 9세로 옵니다. 9살짜리가 와요. 가출해서 옵니까? 아니에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뭐 가정에서 방임당하거나 폭행당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가정에서 분리시키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보통 방임,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거나 많이 학대하거나 이런 친구들을 쉼터에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 나이 애기들입니다. 일주일 보고고요. 오면 상담을 진행합니다. 분명히 뭐 가출한 당사자 청소년을 만나기도 하고, 부모님, 담임 선생님, 뭐
얘가 범죄를 저질렀으면 경찰관,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다 만납니다. 저희 쉼터는 두 팀으로 나눠져 있고요. 저는 예방사업팀 일을 하고, 보호사업팀은 쉼터 내부에 있는, 쉼터에 입소하는 청소년들, 바로 찾아오는 청소년들 만나고 상담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거리에서 아이들 만나고요. 이런 것들을 하죠. 자, 쉼터에 대해서 질문 있으세요? 전에 거 다시 한번. 예, 알겠습니다. 저희 쉼터는 일주일, 그러니까 쉼터는 총 3가지 정도로 분류됩니다. 이게 여성가족부가 분류한 방침에 따르면 이건 이제 지낼 수 있는 기간별로 쉼터를 나누는데요. 일시 쉼터, 단기 쉼터, 중장기 쉼터 이렇게 나눕니다. 일시 쉼터는 1일부터 최대 일주일까지, 단기 쉼터는 한 달부터 최대 9개월까지, 중장기 쉼터는 2년 이상 지낼 수 있고요. 보통 일시 쉼터에서 저희가 바라는 건 이상적인 모습이죠. 일시, 단기, 중장기로 넘어가서 본인이 이제 제대로 된 성인이 되는 것을 바라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간이 긴 곳, 단기, 중장기로 갈수록 쉼터 안에 규칙들이 빡빡해요. 왜냐하면 오래 살아야 되거든요. 기숙사처럼 거기서 먹고 자고, 하루 종일 먹고 자고 학교 가고 이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해야 돼서 거기에 지낸 아이들에게는 좀 빡빡한 규칙을 적용해서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이렇게 연계돼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혹시 쉼터에 대해서 질문 있으세요? 평소에 가졌던 거 어떤 거라? 네. 아까 퇴소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나간 다음에 뭐 일주일 뒤에 와야 된다, 2주일 뒤에 와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틀 뒤에 옵니다. 아, 저희는 최대한 아이들을 많이 입체적으로 보호해야 돼서 퇴소한 다음 날부터 이틀이 지나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틀 동안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른 일시 쉼터 갑니다. 일시 쉼터는 뭐기 부천만 하면 하나, 인천에 2, 서울에 7곳, 뭐 남양주 있고요. 아이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다 지나서 나는 오늘 퇴소해야 되네? 그러면 어디로 갈래? 찾아보고 전화해서 입소 가능합니까? 넘어갑니다. 또 이틀 지나서 다시 오고. 그러면 네. 그 단기 쉼터 또 뭐 그 중장기 쉼터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계속 나왔다가 네. 들어왔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둘에는 왜 장기 쉼터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거기는 만약에 제가 일시 쉼터를 갔다가 단기 쉼터로 입소를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이 푸시들이 들어와요. 자, 학교를 가야 되고 검정고시를 다시 쳐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거기에서는 이 아이가 단기 쉼터에 살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을 내걸어요. 아르바이트를 해라, 학교를 다녀라, 혹은 검정고시를 쳐라.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제약들이 너무 싫은 거라 다시 단기 쉼터를 가지 않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예. 근데요, 만약에 여기서 귀가 조치를 한다 그랬는데요. 예. 만약에 이 애가 예. 계속 그 일시 쉼터 돌아다니면서 아침에 안 들어가려고 하고 네. 귀가 조치가 네. 잘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잘 안 이루어지면 이루어지게 해야죠. 그럼 어떤 식으로 귀가 조치가 이루어져요? 부모님을 만나죠. 부모님 모시고요. 그 아이가요? 제가요. 아, 이럴 때는 이 아이 몰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알면 또 쉼터를 도망가거나 다른 쉼터에 숨거나 아니면 거리에서 완전 행적을 감출지도 몰라요. 그래서 최대한 이 아이가 처음 왔을 때 첫 정보를 서로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 왔을 때 부모님은 계시냐, 부모님의 번호는 어떤 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아이가 잠들거나 혹은 좀 여유로울 때 제가 부모님한테 전화하죠. 당신 아들이 여기 있다고.
근데 보통은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엄청 많이 2시간씩 3시간씩 나누고 그럼 제가 우리 아이를 잘못 가르쳤네요. 집에 가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갔어요. 다음날 애 다시 나와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노력은 하지만 서로가 좀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오면 또 돌려보내고 또 나오고 또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여기 오면 대체적으로 뭐 하면서 지내요? 여기 오면 밥 먹고 자고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자요. 오늘 아침에 입소한 친구들은 어제 밤을 샜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10시에 와서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배부르게 먹고 편히 쉬고 그러다가 이제 오면 저희가 애들이 오자마자 씻으면서 자기 빨래거리를 이렇게 줍니다. 그럼 저희는 그 세탁하고 말려서 주죠. 그러면 저녁에 일어나서 그 옷을 입고 나갑니다. 그럼 이틀 뒤에 다시 잠을 안 자고 돌아오죠. 가장 많은 건 잘 먹고 잘 자고 그 다음에 게임하고 페이스북하고 예, 요즘 거의 그게 답니다. 그러면 스케줄 이렇게 짜여 있잖아요. 일정이 막. 아닙니다. 저희는 스케줄을 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아이한테는 제약이 될 수 있어요. 저희는 아이들의 자유로움을 충분히 배려할 겁니다. 오면 계단에서 보셨어요? 계단 그 엘리베이터 그쪽에 잘 쉬어야 되고 그 옆에 말고. 잘 먹어야 되고 그래야지 앞으로의 내 생활들을 고민하게 돼요. 배고픈 상황에서는 당장 내가 집에 가볼까? 공부해볼까?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럼 여기 있을 동안 학교는 안 가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요 근처에 또 일시쉼터가 있어서 우리한테 와서 학교 다니고 5일, 일주일 지나서 이틀 저기 가서 학교 다니고 다시 와서 학교 다니고 다시 가서 학교 다니고. 네. 근데 기가 부모님이랑 상담하잖아요. 그럼 예.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해결이 돼요? 대부분? 그거는 사람마다 부모님마다 좀 다른 것 같고요. 결국 마지막은 서로 울면서 가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기서 이제 아이의 못했던 말, 부모님이 못했던 말들을 딱 털어놨을 때 그 순간에는 서로의 감정들이 해소되는 듯 하지만 집에 가면 또 비슷한 패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궁극적인 해소라고 보진 않아요. 여기서 궁극적인 해소가 들어가려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시적인 상담 말고요. 이제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 가서 하는 상담을 권합니다. 네. 아까 스케줄이 안 짜여있다고 했는데 네. 그럼 여기 들어오는 건데 그 상태에서 또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이런 식으로 자주 야외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야외 활동?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오는 거죠. 외출은 안 됩니다. 저희 쉼터에서 외출을 처음에 시도해봤습니다. 외출해서 뭐 하느냐. 편의점을 털어서 담배를 10갑씩 갖고 옵니다. 그래서 외출은 시키지 않습니다. 그 외출 기간에 아이가 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입소하면 외출은 안 됩니다. 선생님, 근데 만약에 여기 와 있는데 선생님 말씀처럼 뭐 범죄를 하거나 그러면 네.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연락이 가겠네요. 그건 제가 가는 게 아니고 경찰이 갑니다. 경찰이 부모님께 연락하죠. 그리고 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땐 여기 오지 못하고요. 유치장에 있습니다. 네. 부모님 번호를 물어본다고 했는데 그러면 네. 안 알려주면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건 많죠. 가르쳐줄 수 없어요. 많습니다. 쉼터나 이런 데에서는 관공서를 통해서 정보를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제공받을 수 있어. 요즘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져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관공서가 완벽하게 오픈하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아는 경찰이나 저희 정보원들을 좀 통해야죠. 그리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가출이 하루가 아니면
뭐 한 달, 두 달 지속됐으면 그 저희가 가진 쉼터의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네트워크 망들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입력하면 이 아이가 어디 쉼터에 얼마 동안 머물렀다는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친구끼리 그걸 공유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단기간 있는 거랑 오래 있는 거랑 있을 때 그 여기는 아니지만 그 프로그램이 있나요? 거기서 활동하는? 우리한테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메일 프로그램이 있고요. 여기는 독서 프로그램도 있고, 만들기 프로그램도 있고, 뭐 놀이 프로그램도 있고, 영화 보기도 있고, 저희도 여기 지내는 동안 지겹지 않고 재밌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잘 참여해요? 잘 참여 안 하시고. 그냥 참여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지겹거든. 선택할 수는 없는 없나요? 게 아니라 그냥 선택할 수 있죠. 맨 처음에는 참여해 볼래? 싫은데요? 해라 그냥. 아이들은 이렇게 낯선 어른을 만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제가 만나는 친구들. 이게 때로는 이게 교육이나 수업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학교와 교육과 수업과 단절된 상황에서 바로 이렇게 수업 현장에 던지는 거, 그 시간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어서 놀려고 하죠. 예. 보드게임 같은 걸로 혹은 참여했을 때 괜찮은 보상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 활용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거 하나씩 들어준다든지 뭐를 들어주거나 뭐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최신 영화를 보러 밖에 같이요? 선생님하고 원하는 맛있는 걸 사준다거나. 또 아이들과 상담도 자주 하세요? 예, 상담 자주 합니다. 하기 싫은데요. 하게 되네요. 여기 사람들은 서로 잘 지내나요? 사이가 좋나요? 아니요. 좋은 아이도 있고 엄청 심하게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와서 사귀는 것도 되게 많지. 이 새로운 커플이 엄청 탄생하는 거. 남자랑 여자랑 같은 공간에 있어요. 방은 다르고요. 거실에는 같이 모여서 있어요. 그냥 하루에 많이 와요? 많을 때는 18명씩 일주일씩 찹니다. 공간이 돼요? 근데 싸우면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싸우면 제가 힘으로 말려야죠. 이게 특히 여자아이들은 이렇게 계속 욕을 하면서 싸워요, 말로. 10원짜리, 10원짜리, 10원짜리. 남자애들은 이렇게 나가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는 바로 잡아요. 4인 1실을 사용한다는 게 4인 1실 하나, 6인 1실 하나. 그럼 그렇게 단체 생활하다가 네. 서로 때리면 이게 사건이 티나게 일어나니까 네.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은따 같은 거를 네. 일어났을 때가 있나요? 그거는 당사자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저희는 진짜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속내나 그 방 안의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저희가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24시간 문을 열어두신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서 같이 지내시는 거예요? 저는 매일 6시까지 일을 하고요. 6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 야간에만 아이들 만나는 선생님이 따로 계세요. 그래서 저희 이제 밤을 새는 친구들이 2명 있습니다. 그 4인 1실, 6인 1실 그 단체로 놔두는 건데 네. 그 이유가 그냥 단순히 방을 네. 좀 줄이기 위해 면적을 줄이기 위해 그건 진짜 현실적인 얘기인데요. 구청에서 돈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 방은 1인 1실을 주고 싶어요. 방을 10개 만들고 싶어. 부천에서 그렇게 하지 말래요. 왜? 돈이 없거든. 거기 방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사례가 많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서로 왜냐하면 항상 저 공간에는 어른들이 최소 한 명, 많게는 3명씩 상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끼리는 절대 같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실 있으면 거실 한가운데 선생님이 딱 앉아있어요. 그럼 개인의 사생활 공간은 없는 거예요? 자기 방들. 같이 그러니까 쓰는 그러니까 그 방 안에서는 선생님 들어갈 수 없어요. 특히 여성방은. 그리고 여러분 보다시피 우리 쉼터는 총 8개의 CCTV가 달려 있습니다.
화장실, 샤워실, 여자방, 남자방 빼고는 다 네. 있어요. 철컹철컹이지. 여기 있는 동안 아이들이 있는 동안 그냥 아이들한테서 일어나는 책임은 누가 져요? 여기 아이들이 여기 있는데 네. 책임하고 우리 사장님, 까치. 그분이 소장이라는 위치는 이 쉼터 내부, 외부, 직원, 아이들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곳이고요. 뭐 예를 들면 제 개인적인 문제로 이런 발생된 거면 제가 책임져야죠. 그러면 그 동의서 같은 걸 맞습니다. 쓴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도 받나요? 그럼요. 아, 다 받고 입소를. 잠깐 보여줄까? 글씨인데? 나는 한번 따보면 참 재밌는 거 같다는 요새는 재밌어. 자, 이건 입소할 때 받는 입소 동의서예요. 이건 처음에 오면 받는 서비스 이용 신청서라는 겁니다. 이건 회원 가입이고요. 이건 방명록이에요. 부모님이 만약에 동의를 안 해주면 애들은 못 들어와요. 만약에 가출을 했는데 이 아이가 가출 신고가 돼 있어. 네. 가출 신고가 돼 있으면 저희는 입소를 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 경찰과 연계된 182라고 하는 전화번호를 쓰면 이 아이가 가출이 돼 있는지 가출 신고가 돼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친구 이름이 뭐예요? 김예은이요. 김예은. 그러니까 182로 전화해서 김예은 뭐 몇 년생이에요? 2001년. 2001년 뭐 몇 월 며칠생 김예은 가출 신고 돼 있습니까? 하면 그 사람들 이렇게 조회해서 예 신고돼 있네요. 그러면 바로 경찰이 여기 옵니다.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배차 타고 가는 거야. 안녕. 이따가 신고가 되면 그 즉시에서 그럼 경찰이 와야 돼요. 그게 합법적인 그 가출 신고 후의 절차입니다. 만약에 가출 신고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이들을 받았으면 저희는 아마 처벌을 받을 겁니다. 선생님, 근데 만약에 가출 신고가 돼 있는데 아이가 네. 가출 신고가 되어 있긴 하지만 나는 집에 들어가기 싫다 이런 네. 식으로 나와도 그냥 돌려보낼 수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 소장님의 권한으로 아이를 여기 묵게 하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부모님하고 만나게 합니다. 제가 먼저 만나든지 쉼터에서 저희 상담원이 만나든지. 왜냐하면 이 아이의 말을 저희는 일단 1차적으로는 청소년의 말을 믿습니다. 100%. 이 아이의 진실된 말을 믿으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충분히 상담한 후에 이 아이가 집에 돌아갔을 때 학대를 받거나 다시 방임을 당하거나 폭력에 노출될 수 있거나 위기 상황에 노출될 수 있으면 일단 부모님께 전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가 아이 개입하는 방법을 꾸미죠. 그럼 동의서는 그 부모님 동의서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 거기도 없어요, 여기. 아, 없는 그냥 법적 그냥 대리라고. 자기한테만 네? 그냥 자기가 예. 동의서 그럼 누구한테 동의를 받는 거예요? 정의사장한테. 부모님은 아, 아니고 당사자한테 자기소개서 같은 거예요? 뭐, 이렇게 볼 수 쉽게 있어요. 얘기하면 동의서에서 부모님한테도 또 받는 가출했는데 동의서를 부모님한테 받으면 잡으면 오잖아. 그냥. 금요일 날 예. 항상 여기 밖에서 그 상담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대충 대부분 몇 명 정도 와요? 요즘은 평균 60명. 하루에요? 하루에 60명. 여러분, 이 앞에 막 쓰레기처럼 쌓인 거 맞죠? 네. 그거 오늘 나가서 쓸 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쉼터에서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짐. 나중에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시 오겠지만 미친 듯이 봐요. 82명까지 만나봤습니다. 하루에. 특히 전국에서 가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세 군데가 있어요. 1번 어디요? 응? 서울 어디? 뭐 명동? 명동 중국 사람이 많지. 신림. 가출 청소년의 메카. 왜?
서울대학교가 거기 있어서 엄청 싸요. 다 싸. 음식 싸. 여관비 싸. 게임방 싸. 그 다음에 어디에요? 부천이요. 부천. 왜냐하면 부천 1호선에 있어요. 자, 1호선을 타면 의정부까지 가죠. 의정부에 일시시면 됐거든. 1호선 타고 또 오는 거야. 시원하게 바람 쐬고 그러면 부천에 안 살아도 그냥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쉼터에 오는 아이들은 전국에서 옵니다. 제주도. 어떻게 와요? 비행기 타고요. 말도 안 돼. 여기서 김포까지 30분이에요. 김포공항. 말도 안 돼. 기스에서? 네. 비행기는 부모님 동의 없이 탈 수 있습니다. 진짜요? 네. 돈이 여권 1호선이 집을 나온 청소년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1호선은 싼 가격으로 2시간 반씩 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1호선 라인 안에 쉼터들이 한 4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의정부에서 타면 우리 쉼터로 올 수 있어요. 나 이제 1호선 타고 저희 다음에는 부평이 청소년이 많고요. 현재는 2015년에는 아마 저희가 전국에서 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저희가 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청소년이 가출한 아이는 아닙니다. 저희가 60명을 만나면 60명 중에 15명에서 10명 정도가 가출 상황에 놓여 있고요. 45명은 그냥 저희랑 친한 그냥 학생들이죠. 그냥 우리랑 놀러 오는 거야. 상담, 그냥 학교 생활 이야기하고 담임 선생님 욕하고 짜증 치고 그다음에 고민 들어주고 그냥 이 친구들이 학교 생활 하면서 일주일 쌓인 스트레스를 금요일날 풀러오는 거죠. 오늘 가서 보면 뭐 언니 오빠들 많아요. 그 친구들은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뭐 부모님 뭐 그냥 평범한 아이들 그냥 저희는 밥도 줘요. 그러니까 밥 먹으러 와서 농담하고 수다 떨다가 그냥 가는 거죠. 이런 친구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학대나 그런 가정의 불화로 오는 친구들도 많아요. 사람들이. 월별 1명은 되는 것 같아요. 월 1명.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저희가 개입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만납니다. 저희는 단순히 보호만 하죠. 왜냐하면 섣부르게 저희가 개입했다가 일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관에서 이 친구들 만납니다. 계속 지금 몇 개 할 거예요? 10개 좀 있어요. 합시다. 포차 운영비는 포차? 나라에서 운영을 저 포장마차 아닌데요. 알아보였어요. 천막이라고 하죠. 아 그렇구나. 그 부스. 운영비는 여기 보이죠? 이거. 포차라는 단어 처음 들어봤네. 애들은 우리를 밥차라고 불러요. 밥차. 이거는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라고. 김만수 시장이 주겠지? 알겠어. 박 대통령이 주시나? 맞아요. 저희 쉼터 운영비는 이게 매칭 펀드라고 합니다. 매칭 펀드가 뭐냐면 우리 예산이 예를 들면 100만 원이에요. 그럼 50만 원은 여성가족부가 주고요. 50만 원은 부천시가 지원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우리 밥차 운영비 안에는 여성가족부, 부천시비가 반반씩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돈 받으면 이제 마음대로 안 되죠. 다 쓸 수 있는 곳. 예산. 이 감사 나온 건 아니죠. 얼마 전에 감사받았는데 공무원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굉장히 투명하게 써야 됩니다. 나라 돈이라. 저희는 1년에 4번 감사를 받아요. 회계감사 포함한 감사가. 그러니까 1원이라도 허투루 쓰면 담당자가 문책을 받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를 10개 샀어. 10개가 보이게 사진을 찍고 영수증지에 첨부하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비용은 카드로 결제해야 되고 현금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현금 쓰면 내가 어떻게 쓰는지 누가 알아. 영수증이 딱 나와야 됩니다. 지출 내역이 딱 보이게. 여러분 나중에 직장생활 하면 알 건데
복합. 후원의 복합. 그러면 개인이 지원해 주는 건 없어요? 아, 후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희는 후원금도 쓰는데요. 후원금도 저희가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저희 재단을 통해 들어가서 저희 재단에서 저희한테 주시는 거죠. 후원금도 카드로. 당근이죠. 후원금 카드 따로 있습니다. 아, 진짜 예. 대박이다. 저기 혹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네. 어른의 시각으로 봤을 때 네. 이 기관이 예. 역기능적인 부분은 없어요. 여기에 길들여져 갖고 어떻게 보면 말 쉽게 해서 이제 편한 걸 찾다 보면 애들이 또다시 일로 방문하기 이렇게 해서 쉽게 애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해주는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네. 늘 저희가 풀지 못하는 역기능입니다. 쉼터는 일단 입소하는 아이들을 거부하지 못하고요. 이 아이가 가출 상태라고 판단되면 입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처럼 우리 쉼터, 다른 쉼터, 다른 쉼터, 우리 쉼터 이렇게 해서 일시만 9년 다닌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출하고 9년 동안 쉼터만 일시 쉼터만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 쉼터가 가출의 장기화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냥 안주하게도 만들고,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역기능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깨보자고, 이제 단기 쉼터나 중장기 쉼터 혹은 다른 곳으로 조금 연계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근데 잘 안 가. 네, 다 합니다. 보통 일시 쉼터를 돌아다니다가 종국에는 서너 번을 가요. 제가 봤을 때 절반 정도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시 쉼터를 떠나면 다른 쉼터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 며칠간의 공백이 있는데 이 공백들 안에서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절도를 하거나 해서 이게 쌓이면 나중에는 가더라고요. 저기 쉼터의 앞에 일시라는 게 붙은 예. 걸 내가 지금 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얘들이 순화돼서 예. 그냥 끝까지 수정이 돼갖고 어느 정도 그게 순화되어서 예. 자리 잡기까지 해주는 기관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가. 그렇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혹시 그런 순화되어서 자리 잡은 애들이 네.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2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네. 2년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어진 아이는 1명입니다. 이제는 다시 사회에서 자립한 아이죠. 직장을 가지고 근데 그러면 혼자 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자꾸 그러니까 가출의 장기화를 주장한다 하셨는데 근데 네. 그런 걸 막기 위한 프로그램 진행되는 건 없었어요. 가출의 장기화는 첫 번째로 뭡니까? 나온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보다 예방이 첫 번째입니다. 나오기 전에 막는 게 기회비용에서 탁월하게 줄어들어요. 근데 학교들은 그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출 청소년들이 대략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1000명? 5,000명. 우리 쉼터에 1년 오는 친구들이 4,000명 정도 됩니다. 얼마 정도 될까요? 자, 2013년도 가출 신고, 그러니까 청소년 가출 신고 현황이 12,000명입니다. 우리는 12만으로 가요. 12만 명. 그러니까 요즘 가출 청소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많이 바뀌려고 노력해요. 왜? 가출 청소년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납니까? 탈선. 그렇지. 비행, 탈선. 뭐 앞에 좋은 수식어가 하나도 없어. 자, 집을 나오는 게 내가 아이씨 이놈의 집 구석하면서 나온 아이도 있고 정말 집이 지옥 같아서 도망쳐 나온 아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청소년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저 같은 어른의 잘못이죠. 어른들이 무언가를 잘못 만들어 놨어. 그래서 요즘은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써요. 가출 청소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화살을 청소년에게 주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우리의. 역기능들이 있습니다. 쉼터는 분명히. 이게 모든 청소년들을 도와주고 뭐 가정 밖에 있는 위기 청소년들을 도와주고 예,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면에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스스로 개선하고 좀 더 낫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단기 쉼터가 좀 편안하게 느껴지잖아요. 다른 이런 장기 쉼터보다. 네.
그러면 단기 쉼터처럼 장기 쉼터를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해를 못했네. 아, 그러니까 만나 만났으면 이해를 못 우리가. 네. 단기 쉼터가 이제 그 일정도 이렇게 제한을 그렇지. 안 받고 좀 더 편안하게 좀 프리하게 해놓잖아요. 근데 단기가 우리가 그런데. 근데 단기 쉼터나 더 중장기 쉼터처럼 중장기 쉼터가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여기 사는 아이들이 보통 15명 정도 됩니다. 평균 15명의 남자아이들을 제약 없이 그냥 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또 물들지 않을까. 싸움 나면 난리 날 겁니다. 이게 1, 2년 운영해보지 않은 기관들에서 이렇게 시도는 해볼 수 있어요. 근데 해보니까 너무 힘든 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들 조금 더 뭐 힘들게 가겠지만 단도리를 이게 그냥 뒀을 땐 여기 살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뭐 또 교도소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조금 만들어 보려고 이 아이에게 좀 개입해 보려고 했는데 또 사라지고 이런 병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단기 쉼터는 그냥 제가 야 너 가. 가는 게 아니다.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난 단기 쉼터에서 살 마음이 있어야지 가. 그래야지 그 일정 표대로 아니면 그 시간표대로 지낼 수 있어요. 의지가 없는 아이한테 야 너 단기 쉼터 일정대로 한번 살아봐. 아 절대 못 살아요. 왜? 이제 우리의 말로 기초생활훈련이라고 합니다. 일시 쉼터를 다닌 아이들, 가출 기간이 장기화된 아이들은 기초생활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아니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자고 규칙적인 삶을 살고 뭐 규칙적으로 일을 갖고 밥을 몇 시에 먹고 이게 기초생활인데 가출이 장기화, 집에 나온 시간이 장기화되면 이 기초생활이 다 무너져 버려요. 내 마음대로 자고 어제는 자지 않았다고 오늘 아침에 10시에 와서 10시간을 자고 단기 쉼터는 이걸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인 삶을 좀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종국에는 결국에는 사회생활, 내가 사회에서 자립을 위해서도 이 훈련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집에 들어가지 못하겠어. 그럼 난 결국 거리에서 이 사회에서 청소년이지만 혼자 자립해야 돼요. 자립. 직장을 구하고 뭐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뭐 집을 얻고 아니면 원룸이라도 이런 훈련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어떻게 해요? 한 개도 못해. 직장을 가야 되는데 10시에 일어나 12시에 일어나 그럼 다 잘리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거리에서 사회에서 잘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들이 단기나 중장기에 사는 겁니다. 그 천막 있잖아요. 네. 그 천막 맨 처음에 포차. 그 포차 그거 2년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맨 처음부터 그게 실행된 건가요? 처음에 우리가 천막을 딱 열었을 때 4명이 왔어요. 5시간 동안 4명이 왔어요. 4명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패트롤이라는 걸 돕니다. 그러니까 2명씩, 3명씩 우리 선생님들이 짝을 지어서 골목에 필요한 아이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 위기에 빠진 아이들 만나려고 이제 SCV 같은 것이 일개미 같은 그래서 아이들 발견해서 이렇게 천막으로 데리고 오는 거죠. 이제 그 패트롤이라는 걸 돌면서 아이들 홍보도 하고 도와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쉼터 저희 천막으로 오는 거죠. 여기를 좀 더 발전시키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막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하나요? 정기적으로? 그럼요. 어떤 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나요? 예를 들면 우리의 서비스가 여러분에게 만족스러운지 뭐 여러분들을 대했을 때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혹은 쉼터의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캠프를 간다면 어떤 데 어디로 가고 싶은지 질문할 거 엄청 많죠. 많이 합니다. 선생님, 근데 여기로 예. 오는 애들은 대부분 왜 가출을 한 이유가 대부분 어떤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출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모님이랑 그러면 가정 문제입니다. 열의 아홉이에요.
자, 가정 문제라면 부모님과의 갈등, 형제자매, 친척까지 포함한 일들이 90%입니다. 보통 나오는 게 양친 다 계시는 보통 가정의 청소년들은 생각보다 비율이 높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떤 아이들인가? 한부모, 재혼 가정 친구들이 무척 많습니다. 새로운 식구가, 새로운 가족이 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이질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실망하고 아버지한테 실망해서 그냥 나와버리죠. 그럼 다른 케이스는 없나요? 가정 문제. 그냥 단순 탈선이라던가 그냥 갑자기 그냥 삐딱해져서 완다던가. 아, 중2병? 네. 우리는 질랄병이라고 하죠.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는 저에게 굉장히 호되게 야단받고 집으로 갑니다. 저희가 상담하면 친구는 뭐 심각한 경우다, 아니면 뭐 집으로 가도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되면, 저 만약에 질랄병이면 제가 엄청 혼내서 보냅니다. 이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쉼터에 왔을 때 나쁜 걸 배워서 갈 수 있어요. 전혀 몰랐던 아이가 뭐 담배는 어디서 뭐 어느 슈퍼에는 나에게 담배를 팔고, 아니면 우리 팸에 한번 들어가 볼래? 가족 팸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가출은 예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가출이 시작되면 한 달 안에 귀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출이 장기화가 안 돼요. 한 달이 넘어버리면 6개월 금방입니다. 왜? 생존을 알아. 난 어떻게 살지 알아. 체득해버려요. 그래서 한 달 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이거는 저의 얼마 전에 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논문을 하나 썼어요. 이게 실제입니다. 남자 청소년에게만 해당돼요. 남자 청소년들이 가출을 했어. 이제 이 아이가 한 달 안에 집으로 돌아갔어. 재가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 높은 방법은 뭘까요? 아버지의 무관심. 아버지의 무관심. 그러니까 남자 청소년들은 통계상 아버지와 트러블이 굉장히 많아서 나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가출을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일정 기간은 무관심하게 이 아이를 그냥 두면 이 가정 안에서 조금 자리를 잡게 된다는, 이게 이번에 논문으로 나왔습니다. 뻥이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지내는 청소년 중에 뭐 갖고 싶다고 하면 다 사주나요? 누가? 그냥 만약에 뭐 가지고 싶다 누구라 하면 가지고 싶다는 저 엄마한테 얘기하지. 필요하면 다 있구나. 뭐 미니언지 인형을 사주세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줄걸? 그럼 본인이 원하는 굉장히 사소한 것까지는 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게 있다면 우리 쉼터에서 1시간 청소를 하면 시급을 줘요. 5,600원, 5,700원 줍니다. 5,700원. 진짜 돈이요? 진짜 돈. 진짜 진짜 돈을 그 아이에게 줘서 그 아이가 뭐 예를 들면 이틀 동안 4시간을 했어요. 그러면 뭐 26,000원을 치자. 24,000원 정도 할 수 있잖아. 그거 가지고 뭐 사고 싶은 거 사가지고. 아이들은 보통 그걸로 담배를 사죠. 5분만. 저희도 이제 6시 반에 나가야 돼요. 이제 우리 거리에서 만나야 돼서. 조금만 참아보고. 네. 혹시 여기서 뭐 하시고 싶으신 게 막 더 이렇게 제도를 만들고 싶고 뭐 그 천막처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데 네.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있나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게 지금이잖아요. 예산은 부족합니다. 네. 반년. 그거 말고도 첫 번째로 제가 거리 상담 부스를 운영할 때 되게 좋은 밥과 좋은 반찬을 주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50인분 밥을 해요. 제 스스로 합니다. 그러니까 밥을 사지 않아요. 저는 제가 압력밥솥 2개를 돌리고 이걸
4번을 총 해서 50인분 밥을 만들고요. 반찬은 저희 쉼터를 둘러싼 4개 성당에서 반찬을 지원해 주세요. 왜 그러냐? 돈이 없어서 그래요. 아이들에게 60명의 밥을 매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비용들이 만만찮아서 그걸 저희가 좀 부탁드린 거죠. 근데 왜 예산이 늘 부족해요? 자,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부천시 복지 예산 중에 60%는 어디 가겠습니까? 노인복지? 그렇죠. 맞습니다. 왜 노인한테 갑니까? 네? 연금? 건강?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왜 이래 낮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청소년보다 어. 노인들도 많아서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하나 없는 게 있잖아. 투표 여러분들이 표가 아니야. 여러분들은 정치인들이 봤을 때 절대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래의 유권자이긴 하지만 현재 유권자는 아니죠. 너무 어쩔 수 없어요. 자, 정부 부처 중에 예산이 가장 적은 부처가 어디입니까? 여성가족부예요. 자,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교육과학부.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겠지. 그죠? 여러분에 대한 지원은, 자, 우리나라도 충분히 청소년에게 대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야? 학생 지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학교 울타리 안에 있으면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90%의 혜택들을 받을 수 있어요. 학교를 벗어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청소년이면 안 되고 학생이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학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들 학교 안 다니거든. 미래의 유권자인 여러분들을 홀대하는 어른들의 책임이기도 하죠. 저는 미국 사회가 참 좋다고 생각한 건 오바마가 처음에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이제 굉장히 유력한 후보였어요. 근데 저기 시골 마을에 어떤 고등학생 청소년이 아마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이었을 거야. 오바마한테 자필 편지를 썼어요. 진짜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우리 학교로 와달라. 요새 기록에 갔습니다. 그 학교는 선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미래에 만나자고. 5년 뒤에 날 찍어달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 근시안이 뭔 줄 알아요? 짧게 보는. 단기적. 짧게 보는. 단기적. 그래도 이제 제가 만나는 청소년 현장에 있는 우리 실무자끼리는 그런 얘기합니다. 한 살만 낮춰달라고. 투표권. 충분히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투표할 수 있다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사회적인 구조들이 이만큼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똑같은 나이의 아이들이 12만 명의 거리에 있어요. 그 친구들을 이런 기회로 한번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또 식사하시고.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할게요. 예. 그런 투표권을 맞추는 방법도 있지만 네. 저희는 다른 거 하나를 더 보고 있거든요. 어떤 거? 그게 뭐냐면은 법이 바뀌면은 네. 가능하다라고 어떤 법이 생각을 바뀌는 하고 있어요. 저희 청소년법 중에서 지금 이 쉼터에 관련된 법을 네. 저희가 보고 왔는데 그 법에 명시가 돼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어 나가잖아요. 정치가 네. 다 바뀌니까 저희가 그거를 보고 그거를 좀 진행을 하려고 저희가 동아리가 모여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청소년법 국회의원 통해서 발의도 한번 해보려고 네.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네. 만약에 바뀐다고 한다면은 좀 이런 것들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 있을까요? 잠깐만요. 저번에 청소년 훨씬 재밌어요. 그럼 저녁은 어떻게 하는 거? 저녁 먹어도 아까 우리 저 저기야 우리 차가 아까 근데 저쪽은 너무 청소년 민폐고 저쪽이야 저기야 그 새롭게 한 거기 그 예산을 받긴 받았거든요.
예산을 근데 여기 한번 견학할 때 누가 손 잡아먹는 게 괜찮거든요. 여기 가깝잖아. 이쪽 분들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나못 나가잖아, 사무처. 이 근처죠? 4km밖에 안 돼. 저는 다른 데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그 가정과 청소년 인권침해 모니터링을 갔다 왔습니다. 이건 이제 쉼터 실무자와 국가인권위원회 담당자, 그 다음에 정치인 모여서 법률 개정을 위한 사전 모임입니다. 이거 총 4번으로 나눠서 할 거고요. 그 중에 첫 번째 모임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청소년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알바를 못 하잖아. 부모님 동의서가 없으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뭘 합니까? 전단지를 돌리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배달을 해요. 오토바이 타고. 아이들 가면 배달은 건당 받으니까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뭐예요? 성매매 합니다. 조건 만남하죠. 이것만 바꿔주셔도 아이들은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시도라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청소년이 집을 계약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월세 좀 더 내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에 이 법이 청소년을 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이 족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청소년 여자아이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하다가 잡혔어요. 자, 나는 16살이라고 합시다. 친구는 20살. 아니야, 친구 하지 말자. 뭐 얘가 21살짜리 여자와 15살짜리 여자아이가 잡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20살 성인은 훈방조치합니다. 훈방조치가 뭐예요? 다시는 하지 않겠다. 각서 쓰고 나가죠. 청소년 여자는 어떻게 돼요? 소년보호처분이라는 걸 받습니다. 심하게는 소년원을 가죠. 왜? 이 아이는 계도라는 게 필요하다고요. 계도. 그러니까 교정이 뭐죠? 교육해서 수정하는 거지. 이 아이는 교육해서 행동을 바꿔야 된다는 게 필요하다고 어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 아이가 들어갔다 나온다고 성명이 안 할 것 같아요. 해. 근본, 접근부터 바꿔야 됩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아이들 중에 성매매 하고 있습니다. 끊어요? 못 끊어요. 왜? 짧은 시간에 굉장히 큰 돈을 벌어요. 위험하긴 하지만. 정말 위험한 거야. 목숨 내놓고 하는 거지. 그만큼 여자아이들 일할 게 없어요. 전단지 춤도 어떻게 500장씩 돌려. 하나씩 던지고 나와. 이 아이가 그냥 따뜻한 편의점 안에서라도 일할 수 있게만 만들어주면 좀 덜하지 않겠어요? 롯데리아에 일 한번 하면 되고 맥도날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고. 여러분 화낸다 아니에요? 그럼 일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던가요? 네,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좀 이따가 합시다. 굉장히 마음이 급해요 지금. 당장 튀어나가야 됩니다.